네, 안녕하세요. 청담 리트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질소 마취 또는 웃음가스 마취라고 불리는 조금 새롭고 좀 안전한 그런 마취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좀 생소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생소한 마취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질소 마취는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마취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처음 마취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할 때에도 이 가스를 마시면 상당히 좀 즐거워지고 편안해지면서 통증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것 때문에 지금처럼 다양한 마취제가 좋은 마취제가 많지 않던 오래전에는 이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마취를 시작해보고 했던 역사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친숙할 수 있는 부분은 첫째로는 현재도 많은 치과에서 소아들을 마취할 때 수면 마취가 조금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웃음가스 마취를 이용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즐겁고 좀 통증을 덜 느끼는 상태에서 가벼운 아픈 시술들을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좀 알려졌던 것은 사실 몇 년 전에 해피벌룬이라고 하는 좀 웃음가스가 좀 시중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좀 많이 유행 아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맥주집이나 술집에서도 웃음가스를 풍선에 담아서 이를 마시면서 음주 중에 같이 일종의 즐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이제 금지가 된 그런 기체 가스인데요. 아산화질소라는 가스는 마시게 되면 일단 좀 상당히 편안해지고 좀 기분도 살짝 좋아지거나 또는 약간 술을 마신 듯하게 몽롱해지면서 통증 자체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피부과나 성형과에서 조금 아픈 시술들을 부담 없이 시술할 수 있도록 최근에 피부과용으로도 허가를 받은 제품들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 그러한 마취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질소 마취가 수면하고는 아예 다른 어떤 마취입니다. 수면 마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이나 미다졸람 등등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거나 또는 내시경을 하거나 할 때도 쓰게 되는데, 이 질소 마취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수면 마취와는 달리 자신의 의식이 사라지는 그러한 마취는 아니에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라고 하면 움직이는 정도의 의사소통을 서로 할 수가 있고, 말을 많이 하면 이제 질소를 마시는 중이기 때문에 마취가 좀 중단이 되는 부분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과 의식은 충분히 있는 상태다. 그래서 보다 좀 수면 마취를 할 때에 호흡이 떨어지거나 숨을 안 쉬거나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훨씬 적어서 상당히 좀 안전성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질소 마취를 할 때에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를 들어 해피벌룬을 하거나 웃음가스를 마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러한 식으로 할 때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숨을 이렇게 쉬면 무언가를 마시면 숨을 쉬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해피벌룬과 웃음가스를 계속 마시면 나는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일종의 저산소증 상태가 올 수가 있고, 이를 주의하는 것이 좀 필요가 한데요.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시술할 때 질소 마취를 하면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동시에 출력을 넣으면서 산소를 항상 일정 농도 이상으로는 공급을 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 시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기 전에는 세포 속에 들어간 아산화질소가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100% 산소를 잠시 달아주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산소 공급을 충분히 같이 해주는 것만 병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또 주의를 할 사람들은 있는데, 임신 1기 또는 이 질소 마취를 지나치게 반복을 할 경우에 비타민 B12 그리고 엽산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계의 신경세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하게 반복을 할 경우에는 신경계에서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매일 몇 시간 이상씩 흡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역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산부인과에서도 마취를 할 때에 정맥 마취제인 프로포폴이나 이러한 마취제의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질소 마취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기존에 원래 본인께서 드시던 약이 있거나 어떤 과거력이, 질병의 과거력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무조건 병원에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의사 선생님이 고려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울세라 이런 시술들이 대표적으로 좀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시술인데요. 사실 질소 마취를 해보면 처음에는 질소에 그 아산화질소에 이제 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약간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온다거나 관절 부위에서 조금 간질간질한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몇 가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간 이후에는 통증이 사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물론 수면 마취처럼 기억이 없거나 또는 통증이 제로가 되는 건 아닌데, 상당히 심한 통증이 거의 없는 통증 정도는 충분히 좀 되는 것 같아요. 시술을 그래서 해보면 리쥬라 같은 경우 아파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파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를 많이 권장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안전하게 하지만 통증을 좀 줄이고 싶다 이런 경우들에는 질소 마취를 병행해보면 리쥬라의 아주 강한 통증이 살짝 꼬집는 정도로 많이 줄어서 뭐 큰 불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질소 마취를 하더라도 아픈 시술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 크림을 충분히 도포를 한 후에 다시 또 질소 마취를 또 해주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로의 통증이 아니라고 해도 뭐 충분히 거의 불편은 없는 정도의 통증 정도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하고, 또 수면 마취 자체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실제로 생각보다 많으세요. 수면 마취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거나 또 내가 기억이 없는 게 편하긴 하지만 또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마취의 경우에는 가급적 가벼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소 마취라는 것이 이제 마취 연고를 오래도록 도포하고, 또 필요시에는 시술 직전에 우리 신경 마취를 하는 약간 치과처럼 마취를 좀 해줘서 일부 부분의 영역들을 좀 안 느껴지게 하는 것들을 보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마취가 당연히 질소 마취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고 하면 그게 더 좋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을 시술하다 보면 통증에 너무 민감한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수면 마취는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는 또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소 마취를 해볼 수 있겠고, 실제로 질소 마취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2시간 이상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한 10분, 15분 또는 길어야 20-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술 텀을 가지고 또 역시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술 주기, 1주가 됐든 3주가 됐든 3개월이 됐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안정성에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감당할 수 있는 통증 정도에 따라서 언제나 자기가 괜찮다면 가장 그 중에서는 가벼운 마취 방법을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많은 통증이 있는 시술들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질소 마취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